과장님, 뭐 시뮬레이션 용어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네네. 시험, 예. 근데 어떤 분이 시뮬레이션 분야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뮬레이션이 그래도 트렌드라고 하면 네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전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부분만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각자 부품마다 거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품들을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 코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그 네네. 부분을 요새 자꾸 고집촉화되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역할들만 잘 하면은 조립해도 합쳐져도 잘 네네네. 동작하겠거니 하는 시뮬레이션 많이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정말 동작이 잘 되는지 이런 쪽으로 시뮬레이션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훨씬 더 복잡해진 거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간소화돼서 기존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간소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 하면 일반적인 생각이, 이건 뭐 조직도 잘 돼 있고, 뭐 그런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중견 중소기업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가? 네. 우리 그냥 원래 했던 경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대기업보다도 이런 중견기업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측기를 다시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매를 해야지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비 없이도 내가 원하는 새로운 그런 기술력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장비들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반들이 부족한 회사들일수록 더욱더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패키지 안에 네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네네.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니까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프로세스를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엔지니어의 노하우도 늘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CS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더욱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데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게스트 보고서 한컴? 아니, 네네. 한컴 아래 한컴이 네. 한컴 인텔리전스지만 한컴의 뭐 계열사 같은데 네네. 한컴 인텔리전스가 한컴이 이런 시뮬레이션 분야도 하냐? 하는 이런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컴이? 네네. 예. 저희는 그 한컴 오피스로 유명한 한컴 네네, 한글과 그렇죠. 컴퓨터 그룹에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그룹 안에 이제 한컴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고,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저 AI나 빅데이터, 보안 같은 이런 핵심 기술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CST라는 제품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한 12분 정도 되는 영상 한번 보고요. 여러분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않게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개발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하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개발에서 맞습니다. 관점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한데 그렇죠? 개발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그럼 명확하게 그려지는 게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대체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운행 중에 1000시간에 한 번 정도 낙뢰를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꼭 이 낙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1000시간에 한 번? 네, 맞습니다. 의외로 자주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뢰 테스트가 꼭 필요한 네,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런 낙뢰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챔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를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테스팅 장비들을 기측을 한 다음에 여러 번의 시험으로 편차를 이제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내부에서 설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특히 이제 또 AI를 또 많이 우리가 협업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I가 뛰어놀기에 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공간, 메타버스라는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런 공간이 시뮬레이션 공간이 되게 또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필요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필요한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시뮬레이션 좀 알아가시면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아까 가상의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예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상의 예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규격을 맞춰가지고 어떤 달성하기 위해 개발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시뮬레이션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달성하는 규격을 약속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너프한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리의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떠한 도구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구 필요 없이 위치를 도달하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좀 약간 생소한 길을 가게 되면은 지도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원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어떤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고 여러 가지로 그 생소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제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도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설계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하게 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이 회로 자체가 약간 전선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연결되면 동작하는, 전선만 연결되면 동작하는 이 정도의 낮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암산이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으로도 제품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더 다양한, 더 빠른 제품,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송 대역폭을 늘리고 그리고 주파수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송 선로의 어떤 길이나 두께, 물질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것들을 최적화해야지 내가 원하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서 이제 전송선로 이론이라는 게 발생되는데요. 이때도 간단한 그 수치 해석 가능한 이런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없이도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제품들이 크기가 작아지고 밀집도가 높아지고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 이제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복합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성능까지 그쵸. 제공하게 됐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와 집적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필드 시오라고 해가지고 주변 인접 선로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번 신호랑 2번 신호가 서로 영향을 줘서 제3의 그 신호가 발생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계산, 수치 해석이나 계산으로 하기가 어렵고 시뮬레이션 제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이제 개발에 꼭 필요하게 됐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도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좀 발전이 이루면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가 촉매를 시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필요한 상황에서 그 하드웨어가 발전되면서 더욱더 시뮬레이션의 강점이 부각되게 된 거죠.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아졌네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그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예요. 이게 도입은 199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005년도까지 썼던 제품이고요. 이때 도입 가격이 485억이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에 나온 그래픽 카드인데요. 지금 가격이 60만 원 정도, 네, 정가는 60만 원 정도이고요. 이 연산 프로세서들의 성능을 볼 때 플롭스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1초에 몇 번
연산을 할 수 있는지 플롭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왼쪽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8.5 테라플롭스,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개발한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3 테라플롭스입니다. 그러니까 18.5조 번, 그리고 오른쪽에는 23조 번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도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는 슈퍼컴퓨터를 집에 하나씩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모두가 슈퍼컴퓨터, 예전에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만 가면 이제 시뮬레이션의 대중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유일한 좀 단점이라고 보면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단점들도 하드웨어 발전으로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네. 이런 유리한 환경을 이제는 네. 잘 이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는 사람들만 많이 사용한다고 시뮬레이션을 하나만 도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일단 하나를 도입하시면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시뮬레이션 도입하세요, 보통. 또 하나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1년마다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기서 분들 기업 경쟁력의 양극화가 생기겠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도입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게 답답해서 오늘 나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설명할 경험이 없어서.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서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개발의 프로세서. 일반적으로 개발의 프로세스로 보면은 기획을 하고 이제 품질을 설정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이 시제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성능이 만족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설계, 시제품 제작, 실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 실험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시간적인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요즘 트렌드가 또 개발기 기간을 많이 단축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존의 프로세서로 어떤 이런 개발을 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품질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면서 이 설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시제품이나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반복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설계하는 파트에서 네.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이해되는 거죠. 이게 네. 사실은 설계 파트에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나의 이제 설계를 하면서 노하우를 거기 놓은 거고, 나의 어떤 이론이나 나의 경험들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게 적용이 됐는지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수정을 해보시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IT에서 보통 데브옵스를 해가지고 개발하고 운영을 원래 따로 놀다가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엔지니어 파트에서도 설계 해석이 따로 하다가 이제 뭔가 같이 유동적으로 같이 심리스하게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네, 이제는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설계자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시뮬레이션이 인풋 및 환경 설정 등이 어렵고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솔루션은 이런 부분의 힘든 점을 좀 많이 상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 해결이 안 되면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없을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설계 툴과 시뮬레이션 CAD 툴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툴이 CAD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호환이 잘 돼야 되고 두 개 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CST 같은 경우에는 타사 툴과 거의 그 호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그 한컴 인텔리전스에서는 그 이런 CAD 툴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니컬 CAD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을 더 잘 해드릴 수 있다. 다른 회사보다 더욱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